사단법인 단군조선연구회 소개. 사단법인 단군조선연구회는 문화체육관광부 허가단체입니다. 처음 명칭은 사단법인 단군선열정신연구회이며 1997년 12월 23일 김용우 전 이사장이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현 이사장인 홍혜수는 2012년 본단체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2012년 12월에 기획재정부 기부금 지정단체로 등록을 하였고 2014년 5월에 현 단체인 사단법인 단군조선연구회로 명칭 변경을 하였습니다. 단군조선연구회는 우리 민족에게만 불리워지는 동방예의지국의 홍익인간 경천숭조사상을 바탕으로 효와 예를 중시하고 그 큰 뜻을 펼쳐내신 선열님들의 발자취를 연구하고 고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인류 최초의 역사 단계인 5천여 년 동안 전해 내려온 배달 조선민족의 문화를 연구하고 계승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알리고 전승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단체는 순수한 비영리 법인이며 역사 인식을 바로 펼치는 단체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 국민도의 앙양 및 문화 창달에 관한 교육 사업. 2. 홍익인간 이념 선양에 관한 교육 사업. 3. 단군 성전 복원과 존영 봉안 및 성전 수호에 관한 사업. 4. 단군 성조 및 역대 선열의 제례 행사 사업 등입니다. 문의사항 전화 02-312-8192, 손전화 010-4214-1556입니다. 홈페이지 www.idangun.co.kr. 사단법인 단군조선연구회는 비영리단체로서 투철한 역사의식을 가진 국민 개인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후원계좌 농협 301-0171-7890-91 예금주 사단법인 단군조선연구회.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단군조선연구회 이사장 홍혜수입니다. 지난번 4강에 의해서 오늘은 5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곤에 대한 논문집이나 역사 기록은 여러 군데서 전해지고 있으나 사라진 부분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앞에서 제시한 곤우 치수에 관한 책은 한 권밖에 없다고 합니다. 거의가 중국 학자들이 쓴 논문이나 수백 회를 통한 토론 논문집으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제가 곤에 대하여 밝히고자 하는 부분은 어디까지나 청동기 명문으로 밝히려는 것이나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의견들이 있기에 지금도 계속 중국 학자들 간의 토론 내용들을 살펴봄으로써 곤에 대한 이해와 접근이 될까 하여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곤의 논문집이 약 700-800 이상의 페이지 중에 불과 몇 페이지로 요약이 가능할지는 힘들겠지만 단군조선 역사 단계에서 홍익정신은 언제부터였는지를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중국 고대 문집을 통틀어 발췌해낸 학자들의 토론집에서 각자가 주장한 사실관계 자료를 살피는 일입니다. 곤의 자료는 방대하나 그 일부를 뽑아 근문신고 역자인 홍천표님께 부탁하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요순의 내용들은 곤에 대한 자료가 1000이라고 할 때 요순에 대한 자료는 지금까지 밝혀진 결과물로 본다면 불과 2-3%에 불과하다고 하겠습니다. 제4강에 이어서 페이지
7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동방에 뿌리는 고조선으로부터의 제2권 내선 내용이 들어있기에 너무 어렵다고 하시기에 제가 여기를 좀 같이 보강을 하겠습니다. 곤이 우를 낳았다는 구론이 제기한 이야기는 일찍이 역사학자들이 토론한 주제의 하나이다. 만약 천문이 제기한 것처럼 우산에 간군되어 있는 기관에 우를 낳았다고 한다면 과연 합리적인 해석일까? 그리고 이제 산해경, 해내경에 기록된 것처럼 곤이 죽은 뒤 우를 낳았다면 더욱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곳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제가 추경에게 우산 군교에서 곤을 죽이려는 영을 내렸다. 곤의 배에서 우가 태어났다. 이에 제가 우에게 명하여 구주의 땅을 정하게 했다. 요거는 이제 중국 학자들이 토론한 내용들입니다. 이제 이것은 제가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여기서 제는 순이 요를 대신하여 천자대행을 하였을 때이니 순임금으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곤이 죽은 후 순은 또 곤의 아들 우를 칠수의 책임자로 임명하였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현재까지도 중국 학자들이 곤에 대한 토론을 하면서 역사서의 내용들이 합리적이냐 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이의 제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페이지 142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곤이 일명 승백곤이라 불리며 남자다. 요는 곤을 숭 땅에 봉했다고 전하며 여기서 숭은 숭산을 이른다. 숭산은 곧 숭산이다. 따라서 이 숭자는 이 맷산자 위에 밑에 고자가 붙은 건데 이걸 역시 또 숭으로 읽네요. 숭 땅은 당연히 오늘날 하남성 등봉 숭산 부근이다. 이곳은 전설 중에 하나라 사람들이 활동했던 지역의 하나이며 수많은 역사적 사건과 전설은 모두 이 지역과 유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 홍수가 심하여 곤에게 가서 취수하라고 명했다. 곤은 제방을 싼 방법으로 취소하였으나 실패하여 우산에서 죽임을 당했다. 위의 내용은 제2강에서 밝힌 사망시대의 12주와 9주에 대하여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밝히겠지만 청나라 말기에 만들어졌다는 원시사회 지도로 보면 산동곡부 일대를 기준으로 중원지역 일대가 역사적 사건이나 전설들이 이 지역과 유관하다는 것을 밝힌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금문신고 명문에는 요가 제위에 오르자 곤을 승백으로 높여 주었으며 승조 정신과 승조 사상은 이때부터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요새 그 승자 하는 것 승도 이때서부터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치수신화와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 권력이 세워졌음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다시 페이지 142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치수신화는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홍수신화이다. 이는 지극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때의 홍수로 말미암아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 권력이 세워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중국 역사상 처음 국가는 지도상으로 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1강에서 이 국가가 있었던 그 사이를
진하고 이제 진나라 진하고 제일 처음에 진 그렇게 해서 고지간이라고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때 이제 지가 토를 달기를 중국 상나라 때 이 터에 건물들이 들어섰다고 합니다. 숭국은 경천 승조 외인 사상을 지닌 나라를 뜻합니다. 그동안 중국은 역사서에 대하여 침묵을 좀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동방의 뿌리가 드러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페이지 143을 보겠습니다. 사기에 웅대한 뜻을 펼치기도 전에 몸이 먼저 죽는다 라는 말이 있다. 여기서 몸은 사죄, 그러니까 환두, 공공, 삼묘, 곤 중에 한 사람인 곤이며 그가 죽음에 처했을 때 한 말이다. 오제본기에 사악이 홍수를 다스리는데 곤을 청거하였으나 요가 불가하다고 여겼다. 악이 다시 강력히 청하여 이를 시험하였으나 공이 없었다. 따라서 백성이 편안하지가 못했다. 이렇게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창고문은 사기를 통하여 순이 곤을 처형한 대목을 제2강에서 밝혔으며 정월 상일에 대하여도 우리가 언제부터 음력 정월 1일에 차례를 지내게 되었는지에 대하여도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웅대한 뜻을 펼치기도 전에 몸이 먼저 죽는다 라는 대목을 접할 때마다 필자의 마음이 무거워짐은 이 민족의 한이 그대로 서려 있음인지는 모르겠으나 있는 그대로를 믿는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인터넷에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마천의 곤이치수에 관하여 홍수도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큰 기러기 같은 물줄기가 하늘로 넘쳤다는 뜻으로 태평성대를 구가했다고 하는 요 임금 시절 황화가 역류하여 물이 중국 전체에 범람하였기 때문에 파충류가 극성하여 사람들은 지상에 살지 못하고 나무 위나 동굴에 집을 짓고 살았다는데 이때의 요와 수는 산꼭대기로 피신을 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이 홍수는 9년 홍수 다음으로 무려 22년 동안 계속되었던 대홍수였다는 이런 기록을 담아 놨습니다. 또 다른 대목에서 수리곤의 제도세에서는 연장소도의 방법으로 오늘날에 그러니까 이게 댐 공사라고 합니다. 댐 실패한 원인은 곤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800mm의 집중 우를 견뎌낼 재간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내용과 대홍수로 인하여 당시 중원은 물바다가 되었다는 기록을 실어 놓았고 곤이 제도세매 그러니까 땡공사입니다. 제도세매했지만 소용이 닿지 않았으므로 요와 순에 의해 우산에 갇히게 되는데 곤은 눈물로 세월을 보내다가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났다는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마음을 좀 다스려야 될지 송구스럽기만 합니다. 다음에 145페이지에서 춘추 전국시대 인물이 구론이 그 시대를 냉철히 비판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론이 초사천문에서 분개하여 이르기를 부엉이와 거북이가 식양을 훔치자는 책략을 건의하였는데 어째서 곤이 그 말을 들었던가? 한시라도 빨리 성공에 다다르려 하였는데 요 임금은 어찌하여 그에게 벌을 내렸는가? 여기서 우리는 곤의 치수가
사가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전혀 공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의 대목에서 구로니가 날카롭게 질문을 던지는 내용입니다. 후에 밝혀지겠지만 황제 위주로 기록이 된 사가들의 역사서가 진실이 아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대 조선사가 이미 춘추 전국시대부터 각석되어 졌음을 시사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146에서 구로는 식양에 대하여 의문을 던집니다. 곤이 취소한 지 오래되어 구론이 말한 바와 같이 공로가 보이는데 요임금은 어째서 그를 벌하려 했을까? 만약 임금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는 것이 진짜 이유라면 그의 목숨을 다치게 한 식양은 과연 어떤 보배일까? 이제 보면은 이 구로는 BC 343년이죠. 277에 구로니와 제요 시대는 약 2000여 년 후의 시대인지는 모르겠으나 구로는 식양에 대하여 깊이 파악을 못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청동기도 나오지 않을 때니까요. 그러므로 곤에 대한 중국 학자들의 토론은 지금까지도 긴 여정을 밟고 있다 하겠습니다. 다시 페이지 147에서 보면은 이러한 상황에서 역사적으로는 죄인이며 신화상으로는 영웅인 곤이 번개처럼 등장한다. 요가 또 말하기를 사악이여 하늘을 뒤덮을 듯한 홍수는 산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언덕을 생기게 하니 백성들의 근심을 능히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모두 곤이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가 공부하니 금문신고에서는 요와 곤과의 사이는 곤이 장인 서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저씨뻘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장인 쪽으로 되죠. 그러니까 이때 그 왕자의 내란으로 요가 이제 왕자로 있었는데 그 내란으로 요와 곤은 사이가 아주 좋지 않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금문신고에는. 왜냐하면은 제국 고신 씨의 그 아들이 또 그 지인데 지인은 또 이 곤의 손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와 배달은 곤의 외손자 제5대 제지의 등극을 도와준 것으로 나타나지만 선대조 수정 희씨로부터 할아버지 뻘입니다. 수정 희씨가 물을 다스리는 내력이 있어 곤을 천거한 것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학자들 간의 토론은 왜곡된 역사서로는 곤이 죄인으로 되어 있지만 신화적으로는 영웅으로 등장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150에서 사망오제 시대에서 제요에 이르기까지 황제 후손들만이 누리게 된 것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는 내용들입니다. 이 학자들은 이제 질문을 던졌죠. 사망오제부터 이 제요에 이르기까지 지도자는 모두 황제의 후손이지 다른 사람은 없다. 지도자 즉 부락의 총맹주는 모든 시족 부락의 수용 중에 나왔을 터인데 어째서 최종적으로 황제 집안 혼자 누리는 것일까? 라는 그 질문을 던집니다. 고대 조선사의 핵심인 곤을 황제의 손으로 하여 곤을 단군으로 하여 놓은 계기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군자는 요임금 때의 그 청동기 명문으로 나옵니다. 이 다음 151페이지 내용은 금문신고 청동기 명문으로 밝혀지는 어지러운 시대를 마감하고 푸날로의 새로운 시대로 열어가는 과정이 시작됨을 밝힙니다. 다시 이제 이 문제는 황제서부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낫다. 이제 학자들의 토론입니다. 이게 신농시 염제 말기에 각 부락은 서로 침략을 일삼았는데
사방에서 각 지방의 색깔로 자신들을 일컬으며 일어나자 백성들은 일시에 재앙에 직면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사기에 써 있기는 신농신은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리하여 헌호는 군사를 훈련시켜 바치지 아니하는 곳을 정벌하니 제후들이 모두 복종했다. 이게 이제 오제 분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기에 신농신은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나 다른 한편에는 특별히 염제, 치유와의 열전은 하늘이 놀라고 땅이 진동할 정도로 아주 악전고투였다고 이렇게도 또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신농시와 황제와 치와의 탐독 싸움은 역사서가 쓰여지는 기기가 되었지만 수천 년이 지나가면서 권력자들에 의해 역사서가 뒤바뀌어졌으나 다행히도 그 시대의 상황들을 청동면문에 새겨 놓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청동면문을 인용, 그동안 왜곡되어 온 역사서를 바로 세우는 연구자들의 지름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곤에 대한 토론 자료집을 우리가 해석하여 일일이 밝혀내야 되는데 본 단체의 능력으로만은 한계가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중국 학자들이 발표한 해석과 대한민국의 학자들과의 토론은 또 다른 분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중어로는 이해가 견해가 있어서 중국어로는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학자들이 참고 문헌집을 발췌해낸 내용을 위주로 학술 발표를 하였으나 참고 문헌에 나오는 내용들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두고 토론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그는 전욱의 아들이며 창해의 손자이므로 라는 대목에서 황제의 손자가 창해의 손자가 된 부분과 헌원 황제는 중한 권력을 공고하기 위하여 오행의 관리를 두어 각 부락을 관리하였다. 오행의 관리는 동방은 목인이 태우를 임금으로 삼아 구망이 보좌하며 남방은 화인이 염제를 임금으로 삼아 추경이 보좌하고 중앙은 토인이 황제를 임금으로 후토가 보좌하며 서방은 금인이 소호를 임금으로 옥수가 보좌하고 목방은 수인이 전옥을 임금으로 현명 보좌한다. 라는 이 희남자 천문운에 이렇게 하였는데 또 상사 홍범구조에는 기자가 곤인 홍수 율진기입니다. 오행이라고 한 말은 곤의 치수가 오행의 자연 질서를 교란하는 부당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가 죽게 되었다는 증거가 된다는 이런 곤이 홍수를 막았다는 사실에 대한 이견이 없다. 그러나 율진기 오행의 율자는 물이 흐름을 나타내며 오행은 여기서 당연히 금목수화토의 관직을 가리킨다. 이 두 문장을 연결하여 해석하면 이 말은 바로 곤이 홍수를 다스린 이를 이용하여 제 요역의 오행의 관직을 설명하였다는 뜻이다. 토독으로 받들어지는 중앙대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동서남북을 관장하는 사제는 완전히 평등하다. 그렇다면 당시 이미 수종이란 직책에 있었던 곤은 어째서 제요에게 또 오행이란 관직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등의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그 헌원 황제 시기와 곤가의 시기 차이는 약 200여 년이 되는데 이 역사서에서 홍범구조 내용은 우임금 당시에 9년 대홍수로 아시아 전역이 홍수에 잠겨 산 꼭대기까지 물이 들어차 인류가 전멸지경에 처해 있을 때 도산 회계산에서 신인 창수사자를 만나 금간 옥침을 전수받았다는 내용과 초대 당군의 아들 부르태자가 상나라 호우씨에게 오행치수법을 전했다는 기록이 등장하는데 이 부분은 황제 중경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해난자 천문운에서 헌원 황제가 오행의 관리를 두었다는 내용과 상성 홍범에서의 곤이 제후에게 오행 관직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다는 내용은
다소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토론자들은 곤은 제의의 아저씨뻘이 되므로 곤의 유일한 조카로서, 이제 제요가 그렇다는 얘기죠. 통치권을 가졌던 관계로 곤을 사망케 하였지만 요가 서거할 때는 선량을 한 것으로 너무나 아름답게 변함을 주었는데, 이 모든 것은 유가들이라는 것은 그 공자들 그를 말하는 거죠. 유가들이 분장한 것처럼 과연 태평했겠는가 라는 그 질문을 던집니다. 이 사람들이 많이 그 왜곡을 했습니다. 요순우 사이의 선량은 이미 유가들에 의해 끊임없이 미화되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곤의 사망은 실제로 권력 투쟁의 결과이다라고 하면서 구론이소에서 곤직이망신해 종묘호우지야라고 한 말은 그의 성품이 강직했기 때문에 응대한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죽었음을 뜻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불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당시족은 공공시족을 멸망시켰다. 그러나 살아남은 공공시족의 후예들은 후대에 또 홍수를 막는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다라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상고시대 신화는 주대 이후에 급속히 소멸하였으나 사마천이가 사료를 정리할 때는 수많은 신화를 발견하였는데 이때 많이 각색이 됐죠. 그 말이 관리 입에 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우아하지 못하여서 폐기 처분했다고 합니다. 라는 내용과, 또 신화는 대부분 소멸하였으나 드문드문 산발적으로 보존되기도 했다라는 이런 비교적 이런 사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곤의 홍수 사건 치수에 관하여 중국 학자들이 토론한 내용들 일부를 통해 간추려서 살펴보았습니다. 결국은 곤이 꿈을 이루지 못하였으므로 평화로웠던 고대 조선의 실체가 감추어지게 된 동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은 인류의 대홍수 사건 때 최초의 국가 단계는 조선의 선시인 곤에 의해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을 알아냈으며, 홍익정신이 나오게 된 동기를 학자들의 토론 내용 일부를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역사의 혼돈을 무엇으로 잠재울지 하루라도 빨리 우리 정체성을 찾아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럼 없는 역사서를 물려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제3강에서부터 5강까지 홍익정신이 나오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6강에서부터는 청동기 명문 속에서 밝혀지는 고대 조선의 실체를 밝히겠습니다. 이렇게 홍익정신은 경천승조 사상에서 나왔음을 말씀도 또 올렸습니다. 인류 역사 단계로 볼 때 곤은 제사장으로서 종묘사직 제례 행사를 주도한 인물입니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요 임금 때 대홍수로 맹수가 날뛰고 백성들이 기근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제왕들도 모를세라 산 꼭대기로 피신을 하였는데 곤이 나서서 홍수를 해결하여 농사를 짓게 하는 등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곤은 결국 귀양으로 보내져 갇힌 몸으로 눈물로 세월을 보내다가 처형을 당하는 장면이 토론 집에는 실려져 있습니다. 이게 처형을 당하는 사진이 이제 나중에 올리겠으면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